바다 및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 소나. 미군이 쓰다 넘긴 구식 소나에 의존하던 한국 해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소노브의 모방 사업을 통해 소나 관련 기술 개발이 시작된다. 창고에 쌓아두고도 정체조차 몰랐던 소노브이를 모방 제작하는 사업. 아무런 기술 기반도 없이 시작한 첫 도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심해의 소리 전쟁, 소나 개발에 뛰어든 한국의 도전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해양 안보의 핵심 장비인 국산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의 해군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다양한 무기 체계와 탐지 장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손흥택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택입니다. 오랫동안 국가연회에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소나 개발과 함정의 전투체계 개발을 이끌어 오신 노정호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호입니다. 역시 국가연에 근무하시면서 수중 음향 연구와 장비 개발을 이끌어 오신 김대환 소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경력을 좀 알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손은택 박사께서는 진해본부 창설의 주역으로 많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소가 자리 잡기까지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특히 진해연구소가 대전연구소와 합칠 뻔한 위기를 또 손 박사님이 또 아주 슬기롭게 또 극복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해연구소 시설을 돌아보면 어떤 좀 감회가 좀 들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꼭 소개하고 싶은 일화도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1982년도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3대 소장이 서정욱 박사였고 서정욱 박사가 2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4대로 김성진 박사가 새로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때 연구소의 대개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해, 대전으로 있던 연구소를 전부 합쳐서 대전으로 모이는 안을 본인이 갖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김성진 박사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분이에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성진 박사는 육사 11기 출신입니다.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할 때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임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소장 원래 ADD에 계시던 분이지만은 안기부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장을 맡으면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너무 방망하게 커졌으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그 일환으로 진해 서울에 있는 걸 전부 대전으로 합해서 하나의 연구소로 만들 그런 보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진해를 대전으로 옮길 준비를 하시오 하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하고 그러면은 일단 진해 한번 오십시오. 진해 와서 진해 연구소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진 박사가 진해에 오셨습니다. 1박 여정으로 이제 오셨는데 있으면서 이제 진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설립된 지 5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수중음향 연구시설 또 자기 실험실 뭐 여러 가지 실험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보고서는 사실은 경악을 하셨어요. 이렇게 언제 그 단시일 내에 실험시설을 되었고 이것을 대전으로 옮기는 건 좀 무리구나 하는 걸 결심하시고 손 박사 그러면 진해는 여기에 두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행한 것은 연구소 전체의 인원을 상당히 감축하는 안을 내서 우리 진에서도 상당한 수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연구원 또 행정요원들을 우리가 연구소에서 방출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책임자로서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때 우리 연구소에서 방출된 연구원, 행정요원을 제가 방산업체에 알선을 해가지고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구소에서 바로 나간 게 아니고 방산업체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한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정호 박사님도 오랫동안 이제 해군 전력화를 위해서 애써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력을 보니까 원래 해군이 아니라 공군 출신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소나와 함정 전투 체계 개발에 이제 전문가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공군과 좀 다르게 해군하면은 이제 배를 타는 일이 좀 많아서 처음에 좀 고생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공군 학사장교 출신입니다. 76년에 이제 만기 제대를 하고 그 당시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신인 홍릉기계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입사 후에 받은 첫 미션이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소노브이, 소나를 국산화한다. 우리 실이. 배속받은 그 실이 이제 해군 쪽에 쉽게 얘기하면 전자장비 일을 맡은 부서였습니다. 그 아이템이 이제 소노브이고 저는 왜 제가 해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공군 출신이고 이 소노브이는 항공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공군이 결국 물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진해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 뒤에 제가 거기서 못 빠져나온 그런 형국이 됐죠.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그냥 매달린 형국이라 그렇게 지나서 지금 뭐 전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경험, 그 경력, 한우물 판 경력 그것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노 박사님 저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해군 전력화에 또 굉장히 또 큰 공을 또 세우셨다는 걸 또 나중에 이후에 좀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김대환 소장께서는 지난번 우리 어뢰개발사에도 한번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이 사업에도 좀 참여하셨었고요. 또 오랫동안 이제 소리를 다루는 이 연구 개발에 좀 집중하시다 보니까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이 청력에 굉장히 좀 민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는 좀 둔감하고요. 이 센서 쪽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40년 넘게 지금 사실 그 부분만 지금 몰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처음 이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 초기에 저희들이 그 센서를 개발할 때 당시의 어떤 기술 수준을 제가 간단하게 일화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 그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는 과연 이 수중 음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근데 공기 중에서는 사실 소리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거의 직진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뭐 밤에는 조금 휘어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물 속에서는 굉장히 이 굴절이 심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굴절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야, 참 이 신기하다. 수중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면서 이제 착수를 했던 게 이제 초기 단계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참 재밌는 그 일화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공기 중에 저희들이 아는 그 확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피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확성기가 있는데 그 확성기에다가 앞에다 비닐막을 입혀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어 놓고 켜면은 소리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실험을 하겠다고 이제 실제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이제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실험해서 결국 실험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공기 중에 확성기라는 건 사실 공기를 밀어내는 센서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고, 이 물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을 밀어내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무거운 거를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나 그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달라요. 근데 쉽게 이제 생각하면은 그래 소리 나는 거니까 앞에다가 수밀만 시켜가지고 막만 입혀가지고 물 속에서 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국내 대학교에서도 그런 연구실에서는 뭐 그런 거는 옛날 진짜 참 우스운 어떤 얘기를 이제 지불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수준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 국내에서는 수중 음향 센서에 대한 기술은 기반을 전부 다 확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이 있고 좀 더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좀 특수한 거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센서 기술이라는 게 아까 이제 뭐 그 소리도 내는 어떤 메커니즘도 복잡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게 뭐 기계적인 것, 전자적인 것, 물리, 음향, 재료, 뭐 시험 평가, 뭐 제조 공정 기술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데, 그때 당시에 처음 출발할 때 저희들 연구실에 한 13명이 있었는데 13명이 거의 전공이 각자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술을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서로 간의 기술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떤 게 뭔가를 뭐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한 분야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기술을 공동으로 잘 이해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깨달았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급한 일이 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좀 빨리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의 분배보다도 너나 없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끈기나 그런 열정을 저희들이 보이게 됐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소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 박사님, 이 소나는 이제 소리를 잡아내는 탐지 장비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나의 종류나 이 활용 방법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소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액티브 소나라고 해가지고 음파를 발사해서 거기서 돌아오는 에코 반영을 받아서 분석해가지고 디스플레이하는 액티브 소나. 우리말로 말하면 능동형 소나죠. 그다음에 패시브 소나는 하이드로폰에 음향을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된 음향을 분석해서 저것을 찾는, 타겟을 찾는, 그것이 패시브 소나라고 합니다. 근데 소나라는 말을 우선 보면은 소나가 무슨 약자냐 하면은 사운드 내비게이션 렌징, 그러니까 음량으로 항해하고 거리 측정한다, 그런 뜻이 그 소나입니다. 그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올 때 그 선원이 선수에 서가지고 로프에다가 이 줄을 달아서 그걸 바다에 던져가지고 수심을 측정하면서 배가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음파가 이제 발전되면서 음파로서 이 수심을 측정하는 기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걸 페도메타라고 그러는데, 페도메타. 그걸로 이제 측정하면서 선수에서 이 측정하던 선원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랬는데 2차 대전 되면서 미 해군이 독일의 잠수함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유보트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그 수송선, 그 물자를 수송하고 병역을 순서하는 수송선들이 여러 척이 유보트에 의해서 격침을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대잠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잠수함을 잡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제 학교가 생기고, 그걸 이제 수병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때 개발한 것이 바로 소나입니다. 그 음탐 장비를 가지고 적의 잠수함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2차 대전 중반쯤 되면서부터는 유보트가
미국 배 근처로 오지를 못해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2차 대전을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소나의 덕입니다. 이제 오늘 소나에 관련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또 개념 정도도 지금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력 개발하는 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 전력과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 소나가 얼만큼 중요한 장비이고 또 이런 소나를 이 독자 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손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우리 안보에 있어서 제일 위협이 되는 게 북한 아닙니까? 예. 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갖고 있어도 훈련용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으로 전부 다 대체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원자력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을 소련 거, 중국 거 하여튼 자체가 건조한 거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해군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게 북한의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SLBM, 유도탄을 발사하는 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서해에서는 우리 배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격침당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우리 잠수함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는 우리 해군에서 절대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나를 우리가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물론 파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작전 요구에 맞는 또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이 대잠 무기, 대잠 탐지 장비 이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해양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장비가 소나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 (2223명의) 승객 중 생존자는 709명. 무려 1514명의 생명이 차가운 겨울바다 아래 수장된 역사상 최악의 해상 침몰 사고. 그 원인은 북극에서 흘러내려온 빙하. 밤 11시 40분경 갑판 선원 프레더릭 플리트 20m 높이의 빙하를 발견. 보고를 접한 조타수 로버트 히친스는 즉시 키를 왼쪽으로 돌려 회피. 하지만 플리트가 발견한 빙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타이타니코는 수면 아래 9m 지점의 손상을 입고 충돌 2시간 45분 만에 두 동강이 난 채 완전 침몰. 산업혁명 후 거듭되던 기술 발전의 정점에서 커다란 충격에 빠진 서구 사회. 바다 아래를 보지 못하면 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타이타니코 침몰 사고 1년 후 영국과 독일 소나 특허 출원. 그로부터 100여 년. 우주 공간의 인공위성과 수많은 카메라와 네트워크가 삼라만상의 위치와 형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최첨단의 시대가 왔지만
그 어떤 전파와 렌즈와 네트워크도 절대 탐지할 수 없는 공간, 수중. 그 깊고 푸른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여전히 소나뿐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국산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정호 박사님, 우선 이제 소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술과 환경이 조금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좀 복잡한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소나 자체가 물속에서 전파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리인데 레이더하고 좀 다릅니다. 레이더는 물같이 일종의 도체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을 들여다 보려면 이제 음향, 사운드를 이용한 압력 소밀파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음파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레이더는 직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음파는 온도라든지 특히 온도나 그 깊이에 따라서 이 음이 휘어집니다. 이게 굴절 현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능동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음을 보내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휘어져 갖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삼면으로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동해는 아주 깊은 물이고 남해나 서해는 굉장히 얕은 물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걸 갖다 예를 들어 쓴다 그래도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기술 쪽에 한 게 이제 수중 음향 쪽이지만 이건 제 분야가 아니라 인접에서 이제 옆실이죠. 예, 다른 부서에서 이제 저희와 비슷하긴 시기에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을 보내고 받거나 아니면 듣거나 하는 이제 전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자장비.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센서, 그 다음에 뭐 그 센서를 운영하고 있는 하기 위한 장비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나 장비.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복합된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걸 만들었다. 또는 만드는 과정에 부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남이 만드는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 같으면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험 시설이나 장비나 또는 그거를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 시설, 그 다음에 그 기술, 이게 합쳐져야 되죠.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험 평가 기술. 이 세 가지가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수준으로 와 있지 않으면 순수한 독자 개발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크게 이제 세 가지로만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건대 또 세 개를 연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말씀 속에 또 상당한 또 어려움을 또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했었던 뭐 수상함이나 또 혹은 잠수함, 어뢰,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소나 개발에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대원 소장님부터 이 소나 개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상함이나 함정용이나 아니면 저 잠수함들, 그다음에 어뢰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소나를 사실 장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설명하신 대로 그 물속에서는 어떻게 탐지하고 또 혹은 또 통신하고 이런 수단 자체가 이 소리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뭐 다른 특수한 어떤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이제 그 탐지거리가 굉장히 짧고 이제 음향이 굉장히 멀리 가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그 효율적인 어떤 그런 탐지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나가 필수적으로 이제 따르게 돼 있죠. 그건 이제 어떻게 되면 그런 무기 체계들이 눈의 역할을 하는 어떤 소나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각이라는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이 있고 또 감지라는 개념을 해서 실제로 느끼고 난 뒤에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식별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뒤에 연계가 돼 있는데 이제 플랫폼에 장착되면은 의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플랫폼을 보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성능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래서 얼마만큼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느냐, 어떤 각도로 내야 되느냐, 또 얼마만큼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 요구 성능들이 다 이제 주어지게 돼 있는데 실제로 센서라는 거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 미묘하게 여러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다 작용이 돼 있지만 항상 그 플랫폼이 장착될 때 보면은 공간이 제한된다든지 무게가 제한된다든지 또 복잡한 기능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보면은 제일 말초 신경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특성, 어떤 제한 요소 이거를 극복하면서 그 성능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이제 센서로서는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지 기능까지 다 이제 이게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은 신호 처리나 좀 더 시스템에 대한 운용 체계하고 다 연동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사실 이제 어려웠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센서라는 것들을 이제 꼬집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론이라는 건 뭐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과학이라 그러면 조금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또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 접목을 해서 이제 그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면 또 다양한 걸 이제 종합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센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나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한다면은 이런 장비는 다른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예술이다. 예술적인 설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했던 사람들은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전무한 어떤 그런 기술 베이스에서 무에서부터 이걸 쭉 우리가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열정하고 어떤 협업하고 끈기가 없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기술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다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론, 과학, 시스템을 넘어서 예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노 박사님은 또 마찬가지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또 가장 어려웠습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공군 출신이고 소나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한 사람이라 자료 물론 없고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기초 지식 자체도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모방 개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책도 없고 자료도 당연히 없고 타이프라이터로 이게 모든 문서 작성하고 주고받던 시절에 그 방대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서 직접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나가는 형국.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거였는데 어려운 점은 글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용감했지 않았을까. 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모든 무기 체계의 독자 개발이 줬었던 똑같은 조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열정만이 또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또 그런 바탕이 또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이제 소나 개발사의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좀 알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손 박사님, 우리나라에 언제 이 소나가 처음 도입이 됐고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단계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나가 도입된 것은 6.25 사변 후에 우리 해군이 미 해군이 2차 대전 때 소련에다 대여해줬던 경호함이 있습니다. PF라고 그때 그랬는데 PF, Patrol Frigate.
PF라는 배인데 이 5척을 소련에 대여해 줬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것을 반환하는 것을 한국 해군이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급은 모두 미국에서 받았지만은 그래도 운영은 우리 한국 해군이 운영하는 처음으로 대형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처음으로 소나라는 게 달려서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소나가 뭔지도 우리 해군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나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에 달려 있는 소나는 소위 말하는 서치라이트 소나라고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배에서 이렇게 소나를 내립니다. 물 밑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걸 돌려요. 또 5도, 10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음파를 보내고 받고 음파를 보내고 받고 그런 식의 소나였습니다. 서치라이트 타입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해정, 우리나라 이제 소해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뢰를 탐지하는 기뢰 탐지 소나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DE, DD 등 함정들을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해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형 소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나는 이제 배에 도움이 달려 있고 전자식으로 이거 회전도 하고 모든 것이 기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작동되는 그런 소나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조된 이제 함정에 들어가는 소나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전부 구입해서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했던 것은 우리 이 젊은 연구원들이 우리 연구에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소나부의 개발을 내가 시켰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기술 축적이 돼서 오늘날은 우리가 건조하는 대형함, 구축함에 들어가는 소위 타스, 최신식 수동식 소나입니다. 타스. 그리고 이제 소나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되겠지만 우리 국산 소나, 국산 타스를 싣고 실전에 배치됐다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게 뭐 누구한테나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어디다 놓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쁜 얘기입니다. 이 한국의 소나 개발사, 이제 우리가 지금 선호부의 모방 개발 사업부터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 박사님, 이 선호부일은 어떤 이 탐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소노브이는 이제 그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하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안정성을 갖고 바다에 착수가 되면 그 센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통신 장치까지 자기가 기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물 위에 떠서 물 밑에 지금 내려놓은 센서를 통해서 탐지된 신호를 항공기를 중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항공기에서는 올라온 시그널을 우리 통신 장비에서 음성을 이제 이게 복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듯이 밑에서 나는 소리에 대한 음향을 이제 위에서 분석을 해서 방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뭐냐 하는 거를 알아내는 원격 탐지 장비다. 쉽게 얘기하면. 네, 손 박사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가연이 1977년에 그 미국의 소노보의 이 그 모방 개발 사업을 착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70년대 초에 미 해군이 쓰던 S2 항공기, 그게 지금 소나부이를 쓰는 대잠 항공기인데 그 S2 항공기를 한국에 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비행기를 다룰 수 있는 군은 공군밖에 없으니까 공군에서 인수를 해왔어요. S2기를. 공군에서 들여왔는데 이게 대잠 훈련용인지는 모르고 공군은 그 S2를 가지고 유틸리티, 그래서 여기저기 공군 기지 수송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나부이는 창고에다 놓고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S2는 해군에 이양을 하라.
근데 해군에 이양하는데 해군에는 파이러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현재 있는 공군 파이러트를 해군으로 전역시켜서 해군 항공대를 창설하도록. 그래서 해군 항공대가 그때 창설이 되고 공군에서 온 파이러트들이 해군 장교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군 한적으로 돼가지고 S2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나부이를 이제 쓰는 방법을 그때부터 이제 하니까 동해에 나가서 소나부이를 투하하고 그다음에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고 소나부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해수전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있지만은 한 번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때 이제 항공단에서 사람들도 이것을 어떻게 국산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나부이를 한번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청을 받은 이제 우리 연구원들 그때 이 두 양반이 아주 초임 연구원일 때인데 두 팀에다가 제가 검토를 시켰어요. 한 팀은 소재 재료팀이고 한 팀은 이 두 사람은 이제 전자 분야였어요. 통신기 뭐 이런 분야였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의욕이 대단했어요. 전혀 어려운 것도 뭐 못한다는 소리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시키면은 밤을 새든 뭐 어떻게든지 다 해오고 그런 아주 의욕이 대단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저 소재팀에서는 앞전소자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 이 전자분석 이거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딱 합하니까 이 소나부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걸 정식 과제로 국방부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1970년대 기술 수준으로 과연 이 소노부이 모방 개발이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노 박사님, 이 당시 과제를 맡은 팀원들은 이 소노부이 모방 개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그 그룹 리더라고 그 당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제일 깝깝했죠. 뭐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어디서 출발하는 게 맞냐 해서 그래서 이제 소노부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군에 가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연구하는데 한 몇 발만 줄 수 없냐고. 근데 참 그 당시 군도 굉장히 이 국산화에 관한 열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그거라 흔쾌히 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방이거든요. 어떻게 모방하냐. 그 안에 기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분해를 합니다. 원래 이제 새 거를 분해를 해서 이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인데 그래서 선정을 한 게 김대원 박사가 할 수 있는 기계. 그는 이제 하우징이라는 이제 그 몸체입니다. 수밀 몸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안에 드는 전자장비나 전자장치나 뭐 통신이나 아니면 시스템이고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제 센서인데 센서는 그때 협의를 못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제 전자 쪽에서 시작을 했고 그걸 분해를 해서 이제 만들어보자. 근데 그 당시 수준이 창원공단이 한참 그때 건설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없어가지고 전국을 그걸 들고 이거 두께가 1mm밖에 안 됩니다. 얇은 알루미늄인데 그 다음에 직경이 한 12cm 정도,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걸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된 게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FRP로 손으로 해서 목행에다 감아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거하고 전자 회로 기판에 들어있는 거하고 한 3가지 정도 안테나하고 한 너댓 가지만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판도 사실 우리가 떴어요. 그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거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다시 재결합.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그걸 가지고 항공기에 가서 이거 떨어져 주세요 하니까 이거 그냥 나가도 되냐고 거꾸로 묻더라고요. 된다고. 왜냐하면 껍데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선호부였고, 그 다음에 그만큼 산업에 있는 기술 기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들고 다니면 됐냐? 묻는 게 됐냐? 예, 됐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시작하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게 해도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노베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잠 작전 중 대잠 초계기나 헬기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소노부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노부이는 음파 탐지기 소나와 해상에 뛰어 기상을 관측하는 장비인 부위를 합쳐 부르는 단어로 대잠 초계기나 헬기에서 해면으로 떨어뜨려 음파를 수신해 전송하는 장비의 이름이다. 일반적인 소나처럼 소노부이 또한 크게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형 소노부이는 음파 수신기를 이용해 잠수함이 내는 소음을 탐지하는데 주로 광역 수색에 활용된다. 무엇보다 부위 자체에 소음이 전혀 없어 적 잠수함에게 발각될 확률이 거의 없다. 능동형 소노부이는 부위 스스로 음파를 발신해 잠수함에 접촉한 반사음을 수신하는 방식이다. 음파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부위와 잠수함 사이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지만 방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3개의 부위를 이용한 삼각 측량을 통해 잠수함의 위치를 추정한다. 탐지거리는 수동형이 능동형에 비해 약 2배가량 길며 일반적으로 수동형 소노부이로 잠수함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능동형 소노부이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다. 대여받은 미 항공기의 소노부이를 기반으로 모방 제작에 들어간 국방과학연구소. 과연 대한민국의 첫 음향 탐지 장비 개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이 소노부이는 이제 비행기에서 바다로 이제 떨어뜨리는 장비인데요. 노 박사님, 그 시제품 성능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소나에서 그 개발에 필수적인 게 시험 평가 기술 시설 뭐 장비인데 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그 해군 함정을 빌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해역에 약속을 해놓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위해서 알려줍니다. 그것도 무전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소노부이 규격 거기에는 그 양산시에는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소노부이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됐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건져야 돼요. 그걸 건져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 초기에는 70년대 말 이 정도 되거든요. 79년도쯤 첫 번째 시험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 내가 이 빌려서 그 타고 간 그 배, 그게 이제 타겟 소음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들어가고 시간이 있습니다. 작동 시간이 이제 1시간, 3시간, 8시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시간에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되면, 끝나면 오케이 하면 그냥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동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위에서 연락이 오면 그걸 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배 나가서 낚시 저 멀리 있는 거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UDT입니다. 그 UDT 분들하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김대현 박사하고 몇 명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제 건져야 되는 거죠. 건져와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초기에는 시험 평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동작하냐 안 하냐. 그 위에서도 야 정상 동작하는 거 같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초기에는 시험 평가가 그렇게 됐고 성능 시험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당연하죠.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남이 거 갖다 뺏긴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큰 뭐라 그럴까 이제 자산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좀 하고 있는데 소노브이 이제 개발 방향이요. 이제 모방 개발에서 이 기술 도입 면허 생산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시험을 한 번인가 두 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두 번째에 두 발인가를 첫 번째는 한 번 해봤고 한 발 가지고 해봤고 두 발을 가져가서 시제품이라고 이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발 드롭을 했는데 한 발은 페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져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물이 샌 겁니다. 안에서 이제 수밀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손우택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지2부서에서 과연 이게 3년 내 국산화한다고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냐? 아니다. 이제 그래 이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지2부서에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시접체로 돼 있는 동양정밀이 사전에 그 미국의 마그나복스 회사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사가는 것도 기술 도입 면허 생산으로 사간다면 그걸 해줄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맞물린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 정보는 나중에 들어갔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결정하신 내용이 소노브이는 그냥 허접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도저히 이거는 품질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그것이 품질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게 여러 발을 깔게 됩니다. 보통 뭐 16발, 뭐 32발까지 까는데 그거 감당 못한다. 품질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 도입 면허 생산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무모하게 도전했던 그것이 이거는 이래가지고 군사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뭔가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그때 좀 알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 소장님, 네. 결국 이제 소노브이를 이제 모방 개발해서 양산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되고 결국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 사업이 우리에게 준 어떤 성과나 교훈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하여튼 너무 모른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분야가 또 굉장히 다양하면서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처음 이제 저희들이 느끼게 됐고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모른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릇이 다 비어 있으니까 이제 담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성과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 이게 참 어떤 것이 우리가 이 아쉬운 기술이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 자체를 안 것 자체가 그 뒤에 이제 잇따라 이제 그 해외 기술 도입을 하면서 가서 기술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이해도라든지 나중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 기술의 어떤 이 안착이 되고 또 이게 어떤 양산까지 해서 제대로 이 정착할 수 있는 그게 미끄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행착오로 저희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국가 해양 안보를 위해 독자적 소나 개발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